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남는 돈이 중요합니다. 함자하면 막막하지만 함께하면 커지는 우리들의 세상, 매일 한 걸음씩 같이 성장하는 이커머스. 안녕하세요, 주 대표입니다. 온라인 셀링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품이 팔리면 돈을 버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분명히 팔렸는데 정산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돈이 안 남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팔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매가에서 상품 원가만 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보셀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마진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1, 2천 원 마진 상품을 팔아도 되는 경우와 조심해야 하는 경우까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남는 돈이 중요합니다.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처음에는 매출에 집중을 하시죠. 오늘 10만원 팔렸다, 이번 달 100만원 팔렸다, 상품이 생각보다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100만원 매출에서 실제로 내 통장에 남는 돈이 얼마나 하는 겁니다. 판매가에서 빠지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품 원가가 빠지고, 플랫폼 수수료 빠지고, 배송비 빠지고, 그로스는 그로스 비용이 빠지겠죠. 포장비가 빠지고, 광고비가 빠지고, 반품이나 교환 비용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다 빼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진짜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품을 중국에서 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688 보시면 요 3.8위안짜리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4.8위안이네요. 이걸로 한번 계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예를 들어 9,900원에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진 계산기를 켜고 4.8위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위안당 단가는 저는 보통 33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로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로스 비용이 보통 저거는 제가 봤을 땐 최소형 아니면 그러니까 한 2,500원으로 볼게요. 아마 2,150원 다음이 2,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마진은 40%, 광고비는 10% 정도, 반품률은 5% 정도 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해서 40%를 해서 저는 그로스 마진을 25% 정도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요 15% 빼면 요걸 25%로 바꾸시면 8,490원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아까 예를 들어 9,900원에 판다고 했으니까 상품 원가가 1,584원인데 쉽게 1,600원으로 볼게요. 그리고 광고비가 850원, 반품 손실이 425원이니까 430원, 채널 수수료가 또 나가겠죠. 11.88%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럼 9,900원 곱하기 0.118은 1,168원인데 1,170원으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900원 9,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9,900원에서 원가 1,600원 빼고 광고비 850원, 그리고 반품 비용 430원, 수수료 1170원, 그리고 아까
그로스 비용이 2,5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제품을 팔았을 때 9,900원에 팔면 3,350원이 남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 남으면 저는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아마 쿠팡에 들어가면 저 제품 한 개로 9,900원에 파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뭐라 그러죠?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이 요가 양말이라 그러나? 아, 필라테스 양말인가 보네요. 필라테스 양말인가 봅니다. 필라테스 양말. 이렇게 쳐보시면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요거랑 비슷한데, 세 켤레 4세트? 그럼 뭐 12개를 준다는 소린가요? 이거 엄청 싸게 파네요. 저는 이건 안 팔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은 상품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상품을 볼 때 이런 순서로 봅니다. 첫 번째, 상품 원가입니다. 중국에서 사입하는 상품이라면 위안 가격을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위안짜리 상품이면 환율을 넉넉하게 잡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330원을 곱한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오늘 환율만 보고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국 구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중국 내 배송비, 국제 운송비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판매 채널 수수료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토스, 에이블리 등 채널마다 수수료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채널마다 가격은 이렇게 계산해보고 설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쿠팡은 수수료뿐이 아니라 광고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판매는 되는데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정산을 받아도 남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송비입니다. 쿠팡은 크로스 비용이겠죠?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치시는데, 고객이 무료 배송으로 구매하면 어차피 저희 같은 셀러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구조인 겁니다. 상품 원가 2,000원짜리를 7,900원에 팔아도 배송비 3,000원이 들어가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소매 판매에서는 배송비를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도매 판매는 보통 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거나 묶음 배송 구조가 많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도매는 개당 마진은 낮아도 수량으로 승부하는 구조거든요. 네 번째, 광고비입니다.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광고비입니다. 상품을 올려놓기만 하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출을 만들기 위해 광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광고를 해서 많이 팔아야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노출시키는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광고비를 계산하지 않고 판매가를 정하면 매출은 나오는데 수익이 안 남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광고비가 1,500원 들어갔다면 그 1,500원도 당연히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을 계산할 때 처음부터 광고비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10% 정도 넣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품과 불량입니다. 상품을 100개 팔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반품이 들어오면 그 비용도 결국 전체 마진에서 빠집니다. 특히 초보 셀러분들은 파손이 쉬운 상품, 사이즈 이슈가 많은 상품, 설명이 어려운 상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판매는 잘 될 수 있지만 CS와 반품이 많아지면 실제 수익은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겠죠? 1,000~2,000원 마진 상품을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1~2,000원 마진 상품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량이 많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포장이 쉬워야 합니다. 세 번째, CS가 적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반품률이 낮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복 구매가 가능하면 최상이겠죠? 예를 들어 개당 1,500원 남는 상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 팔리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하루에 100개가 꾸준히 팔리고 포장이 쉽고 반품이 거의 없고 뭐 CS가 없다면 뭐 CS 그로스는 CS까지 쿠팡에서 해주니까 이 부분은 그로스는 예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다면 저는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매 판매도 비슷합니다. 개당 마진은 작아도 한 번에 50개, 100개, 200개씩 나가면 뭐 수량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리담회라고 하죠. 반대로 개당 5,000원이 남는 상품이라도 한 달에 한두 개 팔리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진은 단순히 금액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진 곱하기 판매 수량 곱하기 업무 난이도도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지 어느 하나만 보시면 역마진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셀러분들이 피하면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피가 너무 큰 상품입니다. 이 중국에서 배송해서 올 때 CBM당 물류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보관 공간도 많이 차지하실 거예요. 뭐 초보분들이 처음부터 파레트로 입고는 하시진 않을 거니까. 두 번째는 파손이 쉬운 상품입니다. 유리, 도자기, 약한 플라스틱 제품은 포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불량이나 파손 클레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초보 때 저는 진짜 플라스틱 제품 엄청 많이 해봐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정말 비추천입니다. 세 번째, 사이즈 선택이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옷, 신발, 착용감이 중요한 상품은 반품률이 높을 수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옵션이 너무 많은 상품입니다. 색상, 사이즈, 구성 옵션이 너무 많으면 재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6가지 색상이다 그러면 6가지 색상을 다 수입하는 편이고요. 나중에 거기서 잘 나가는 색상만 살리고 나머지는 약간 죽이는 스타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요건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린 것 같고 뭐 재고 관리나 색상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명이 어려운 상품입니다. 고객이 사용법을 헷갈려 하거나 이 뭐 조립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품은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때는 마진이 조금 낮더라도 팔릴 수 있는 제품, 포장이 쉽고 설명이 쉽고 반품이 적은 상품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상품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잘 팔릴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팔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안 나가는 제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제품을 어떻게 파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하나씩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초보셀러분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상품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시작이 어렵습니다. 대신 기준을 세우고 하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상품 원가를 확인하시고 판매가를 대충 예상하시고 수수료를 빼고 배송비를 빼고 광고비를 빼고 최종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을 하루에 몇 개 팔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적어도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매출보다 중요한 건 순이익입니다. 그 두 번째, 판매가에서 원가만 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 배송비, 포장비, 광고비, 반품비까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초보는 포장이 쉽고 CS 적고 반품 적은 상품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셀링은 감으로 하면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수록
상품을 찾기 전부터 계산부터 하셔야 합니다. 판매가를 잘못 정하면 열심히 팔았는데도 돈이 안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계산을 할 줄 몰라서 뭐 역마진이 나오고 손해본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쪽에서는 뭐 발전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최대한 제 마진 챙기면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초보셀러분들이 상품을 볼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계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셀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상품을 고르면 좋은지, 처음 판매하기 좋은 상품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는 쭈대피였습니다. 오늘도 같이 성장하시죠. 감사합니다.